이 방송을 보는 모든 학생들이 경희대학교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안녕하십니까. 빅토리입실의 미우승 대표입니다. 오늘은 많은 인기, 높은 경쟁률을 자랑하는 이번 연도의 핫한 경희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는 이번 연도 굉장히 많은 변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재시문 면접이 일부 삭제되어서 우리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학교 중에 하나일 텐데요. 오늘은 어떻게 면접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최저도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있고요. 심지어 4배수입니다. 그리고 인문 자연은 재시문 면접이 아닙니다. 1단계에 합격했다? 그럼 최종 합격의 능력을 증명하고 보여줘야 할 때입니다. 그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경희대학교의 특징, 그리고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평가 방법, 그리고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예상 문제, 마지막으로 주관이 듬뿍 들어간 합격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희대학교의 경쟁률에 대해서 전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전형에서 다소 인기가 많았는데요. 특히나 논술 전형에서 서울캠은 이렇게 100대 1 이상의 위험을 과시하였습니다. 고교 연계 전형은 추천 인원에 비해 다소 높게 측정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든 학교에서 지원 자격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처음 시행되는 학교장 추천 전형의 변수를 노리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보편적인 경쟁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형별로 최저 등급이 있기에 실제 경쟁률은 이것의 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희대학교의 특징부터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 가보면 경희대학교의 정신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류사회에 이바지하며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생, 대학다운 대학, 경기를 넘어 화합과 융합, 그리고 공존, 또한 학문 간의 소통 등 다양한 키워드들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기소개서나 지원동기, 마지막 할 말 등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시면 더더욱 좋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경희대가 말하는 대학다운 대학이란 학문의 권위를 가지고 소통하며 화합과 창조를 하는 학교를 뜻합니다. 경희대학교는 생활기록부 평가 방식도 마찬가지지만 융합적이고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선호했습니다. 기본적인 학문, 그 속에서의 실행하는 모습들, 꼭 전공과 관련이 없더라도 다양한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모습, 서강대가 그렇듯 경희대학교도 학문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적 인재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경희대는 복수 전공도 매우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는데요. 캠퍼스 간의 이동도 매우 자유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오헬스, 사회체육, 예술문화, 인류 문명, 미래과학 등 모든 학과, 전공이 참여하여 다양한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학교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해보세요 라는 뜬금포 질문이 나왔을 때 유용하게 대처할 수 있겠지요. 또한 경희대학교 지원자라면 자기소개서나 면접에서 한 번씩 언급될 후마니타스 칼리지입니다. 탁월한 개인, 책임 있는 시민, 성숙한 공동체를 양성하는 것이 후마니타스 칼리지입니다. 이런 소양들을 바탕으로 학문을 넘나드는 융합적 인재를, 융합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학과별로 조사를 꼭 하셔야 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것은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의 목표이고요. 하단은 중앙대학교의 경영 목표입니다. 경희대학교는 외국어 능력, 사례 중심 실천, 정보기술 분석, 기업 윤리, 환경 보존에 관련한 경영을 배우는 반면에 중앙대학교는 전문 지식, 종합 능력, 리더십, 팀 정신, 사회적 책임, 세계화의 시각에 관련한 경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같은 학과라고 할지라도 학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정말 다양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께서는 학교의 내용뿐만 아니라 학과에 대한 설명도 꼼꼼히 챙겨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합격을 위한 노력이라면 저희는 얼마든지 해야겠지요. 그 외에 경희대학교 상징인 목련과 사자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외에 경희대가 요즘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경희대에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영상을 통해 알고 계시다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답변도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나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에 관련 있는 일들이라면 더 유심히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일들이니 학교 홈페이지에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경희대도 건물이 많으니 내가 1단계 합격했으면 고사장 위치를 반드시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12월 4일, 12월 5일은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중앙대 다빈치, 서울대 직윤 면접, 건국대, 서울여대,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인하대 등 다양한 대학별 고사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가뜩이나 조급한 날에 늦잠 자지 말고 여유롭게 1시간 30분 전에 먼저 도착해서 준비해 주신다면 더 좋겠습니다. 차라리 늦는 것보다 와서 기다리는 게 마음이 더 편하겠지요. 자, 그렇다면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평가 방법과 면접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잠재력과 전공 적합성 등을 서류에서 보게 됩니다. 1단계 합격 발표와 면접 날짜가 상이하므로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충원 합격 날짜, 이렇게 충원 합격 날짜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어떤 학생을 선발할까요? 약 8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공동체 속 삶을 살아가는 교양 있는 문화인, 평화를 추구하는 세계인, 학문 간 경계가 없는 융복합적 창조인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4배수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평가 이렇게 30%를 가지고 있는데요. 1단계에서 4배수를 선발하겠다는 뜻은 성적 이외에 다양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좀 더 깊게 보고 싶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학교에서도 4배수의 인원을 면접 보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하지만 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있다는 점, 그리고 경희대 인재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면접의 비중이 다소 높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면접에서 경희대학교가 좋아할 만한 답변을 마련해 놓아야 할 것입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의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30%, 전공성 30%, 인성 20%, 발전 가능성 20%입니다. 반면에 면접 평가에서는 전공에 관련된 기초 소양 능력, 탐구력 및 의사소통 능력, 인성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자기주도성과 협동 능력, 그리고 사회성 등을 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면접 예상 질문 및 답변을 준비할 때 전공에 관련한 내용, 성적의 추이, 의사소통 능력, 탐구력, 자기주도성, 협동, 노력, 태도 등을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또한 작년과 달리 일반 면접으로 진행되는 만큼 질문에 대한 자료가 다소 부족합니다. 우리는 전공적 합성에서는 전공에 관련된 질문을, 논리적 사고력에서는 본인이 주도적으로 노력한 탐구 활동을, 인성에서는 본인이 공동체와 함께한다는 모습을, 창학 이념 적합도에서는 경희대 이념을 유심히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은 면접 방식의 변경 사항입니다. 네오르네상스 전형은 3배수에서 4배수로 인원을 확장하여 선발하였습니다. 고교 연계와 네오르네상스 1단계 합격자는 2등급대 초중반 학생들이 합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반고 기준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는 더 많은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겠다는 경희대의 뜻과 수능 최저로 실질 경쟁률이 변경될 것을 감안하여 작성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면접 시간의 단축은 엄청난 효과를 가지고 오는데요. 지원 동기, 마지막 할 말을 제외하면 6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그 6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면접의 합불이 결정될 것입니다. 분명하게 물어볼 질문들을 추출해내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심은 면접에서 의대, 치대, 한의대만 재심은 면접이 진행이 되며 인문자연은 서류평가를 중심으로 면접 질문이 출제될 예정입니다. 이는 경희대학교의 경쟁률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점자 처리 기준은 첫 번째는 서류평가 우수자이며 그 다음에는 면접평가 중에서도 우수자를 평가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재심은 면접에 생활기록부에 대한 면접 질문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인문자연의 경우 재심은 면접을 제외한 채로 어떤 질문들이 있었고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같이 예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재심은 면접으로 인해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빈도수가 많이 적었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올해 재심은 면접이 없기에 그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자기소개서 및 지원 동기를 질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앙대, 경희대, 외대를 비롯한 다수의 학교에서 가장 첫 번째로 들어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 동기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공에 관련된 나의 노력과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융합적인 모습을 드러내준다면 경희대가 더 좋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공에 관련한 질문이 나올 가능성입니다. 전공에 관련하여 동아리에서도 질문이 나올 수 있지만 수상을 선택해야 하는 이번 연도의 경우 수상 관련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전공에 관련하여 수상 5개를 선택할 수 없는, 즉 모든 수상이 전공에 맞지 않는 학생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경험의 다양성, 학문 간의 융합성을 통해 이런 수상을 준비하였고 우수한 결과물을 가질 수 있었다고 포장해준다면 더더욱 좋겠죠. 또한 공동 수상의 경우 매우 중요하게 평가될 것입니다. 공동체와 함께한 학문 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답변을 기대할 것이니 우리는 그 기대에 충족하는 답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동아리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전공성을 50%나 보는 경희대 평가 요소에서는 전공에 대한 탐구 질문이 반드시 들어올 것입니다. 학교 생활에서 전공에 관련한 탐구가 가장 돋보이는 것도 바로 이런 동아리 부분일 것입니다. 동아리에서 내가 동아리원들과 어떤 화합을 통해 우수한 결과물을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공동체라는 협동 능력과 인성도 평가할 수 있으므로 친구들과 함께한 활동인 동아리 질문은 반드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율 동아리에서 활동한 것이 있다면 그 부분도 학과에 맞춰서 살짝 변경하시거나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면접관님들의 질문에 만족할 만한 답변을 제시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동아리 활동은 재심 후 면접 이후에 작년에도 나왔던 질문들입니다. 반드시 동아리에 대한 답변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짧은 시간 내에도 깊은 꼬리 질문을 묻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무리 잘 준비하더라도 다량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수님께서 꼬리 질문을 하신다면 답변이 쉽진 않을 겁니다. 그 꼬리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내가 한 활동에 대한 또 다른 조사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학교 활동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지만 생활기록부에 그 이상으로 잘 쓰여져 있다면 다시 한번 조사를 통해 본인의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꼬리 질문이 나오지 않게 준비해 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꼬리 질문이 나올 경우를 대비해 미리미리 조사를 하는 준비를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당황하라고 낸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내놓는다면 얘다 라는 확신이 딱 들지 않을까요? 물음표를 느낌표로 변경하는 학생, 그런 학생이야말로 합격하는 학생이 될 것입니다. 동아리 활동 외에 전공에 대한 질문을 반드시 마주하게 될 텐데요. 전공성을 50%나 보는 이 학교는 재심은 면접만큼 깊진 않겠지만 본인의 역량을 찾으려고 파고들 것입니다. 특히나 경희대는 면접이 8분밖에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경쟁자들 또한 비슷한 전공성을 가지고 왔을 텐데 본인이 선발되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다른 학생들보다 전공에 대한 학문적 지식이 매우 깊어야 한다는 결론을 가지고 옵니다. 단순히 활동의 신뢰도를 묻는 것도 좋지만 그 신뢰도 속에서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지식의 깊이를 보여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본인의 고교 생활 활동 깊이를 다시 한번 조사하셔야 할 겁니다. 또한 이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깊이 있는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내가 뽑혀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셔야 할 것입니다. 활동의 추가 조사는 인터넷 사이트 속 논문 자료, 보고서 자료 등 활용하시면 좋겠고 내가 훨씬 많이 했지만 생기부에 요만큼밖에 써지지 않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느낌을 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셔야 4배수 속에 1배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면접 방법이 변경된 학교들은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예상은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들도 이렇게 새롭게 변경된 학교들의 면접 질문일 것입니다. 과거에 새롭게 면접이 나오는 학교들은 정말 전공에 관련된 것들 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은 면접 질문이 이상한 것만 나왔다면 본인만 이상한 것들만 질문하진 않았을 겁니다. 당황함에 익숙해지고 긴장하는 연습 우리 모두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관적인 네오 르네상스 전형의 합격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아 경희대 면접 준비는 다음과 같이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면접 질문보다 중요한 것은 면접 답변일 것입니다. 첫 번째, 융합적 인재로 보이는 답변 준비입니다. 내가 전공에 대한 역량을 타 학문과 연계하여 실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 인재로 답해주세요. 편협적 사고가 아닌 다양한 사고를 통해 활동을 했고 앞으로도 융합적인 능력을 토대로 인류 사회의 존엄에 이바지하겠다는 포부가 드러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본인이 전공에 대한 깊은 지식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통해 사회의 어떤 학문과 융합하여 이바지하겠다는 결론이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전공 질문과 비전공 질문을 함께 준비해 주십시오. 재심은 면접이 인문자연에 없어졌고 일반 면접으로 돌아선 만큼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처음 일반 면접이 시행되는 학교들은 전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학생들을 당황시키는 질문들이 나오곤 했습니다. 우리도 경희대만큼은 전공 질문과 비전공 질문으로 나누어서 준비를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또한 공존과 화합을 위한 소통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토론 활동 많이 했다는데 나와 다른 학생들과 어떻게 공존하였고 어떻게 화합하였는지, 또한 국제사회에서 바라봐야 할 이상적인 관계는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등 공존과 화합을 위해 공동체 활동을 강조해 주시면 더 좋은 답변이 될 것입니다. 인성을 50%나 평가한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착한지를 묻는 것이 아닌 공동체와 얼마나 잘 어울렸고 앞으로 얼마나 잘 어울릴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공존과 융합을 중요시하는 경희대학교에서는 나와 다른 꿈을 가진 친구들과 얼마나 소통을 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만 잘나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학교 활동을 하며 다양한 활동 속에서 학생들과 융합하는 모습을 답변에서 보여줄 수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문간 지식을 바탕으로 유연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중요할 것입니다. 경희대학교는 본래 재심문 면접을 기반으로 학생을 평가하였습니다. 재심문 면접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답을 찾는 문제가 아닌 본인의 주장의 근거를 평가하고 합리적인지를 보는 문제 해결력을 보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말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유연하게 문제를 대처하는지 또한 면접 시간 동안 느끼고 싶어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를 유의하며 면접의 예상 질문과 답변을 꾸며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경희대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본인이 4배수에 선발되었다면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 본인만의 무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무기를 경희대학교의 인재상으로 다듬고 준비를 하신다면 정말 유용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본인이 경희대라는 우수한 학교를 합격하기 위해선 지금부터 남들보다 뛰어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를 다르게 해야 남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학생들이 경희대학교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빅토리입시랩 이우승 대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조금만 더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수능 최저 준비도 열심히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